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미군 완전 철군 발표 후에 이 폭풍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전격 사임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단호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내년 2월에 그만둘 예정인데 네. 사임을 발표한 것만으로도 네. 이 워싱턴은 물론 전 세계에 아주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분의 그 별명을 보면 미친 개, 수도승 전사 이런 굉장히 별명은 참 뭐라 그럴까요? 그 기작이 좀 세죠. 센 별명이어서 정말 그 좀 성격도 안 좋을 것 같고 굉장히 강경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별명은 굉장히 좀 보수적인 인사 같은 느낌인데 상식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가장 안정감 있는 그런 그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이건 뭐 워싱턴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평가도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부터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다 이런 평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대통령 밑에 또 뭐 참모나 측근들도 그렇고 그런 비슷한 인물들이 많은데 거기서 유독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상당히 그 합리적인 보수 성향의 인물로서 트럼프 행정부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그 기여하는 이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만둔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그나마 매티스 국방장관 때문에 그래도 좀 그 믿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나 세계가 많았는데 그런 것이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민주당, 야당인 민주당 또 밖으로는 이제 동맹국들로부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신뢰받는 인물이 바로 이 매티스 국방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인물이 지금 물러나기 때문에 충격을 주고 있고 역시 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이 품격이라고 그럴까요? 이 좀 품격 있는 보수 딱 이런 말이 어울리는 인물인데 물러나는 순간에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은 삼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생각이 맞는 사람과 함께 일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본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정책을 펼칠 그런 자유가 있고 또 그런 정책을 좀 더 생각이 맞는 사람과 함께할 그럴 자유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물러나는 순간에도 품격을 지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에서는 그러니까 워싱턴 정가에서는 매티스 국방장관 사태로 시리아 철군 사태의 파장, 후폭풍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를 뭐 연방상원 의원들이나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2년 동안 같이 해왔단 맞습니다.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확 그만둘 정도로 시리아 철군, 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그게 좀 궁금하죠. 국방장관은 보통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매티스 국방장관 전격 물러났는데 시리아 철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열렸던 회의에서 분명하게 반대 뜻을 표했다고 합니다. 시리아에서 미군을 지금 이렇게 완전 철군하는 건 안 됩니다 하고 분명하게 반대의 뜻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시리아에서 대테러 임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명분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수하기에는 아직은 미완성이다. 이제 그게 큰 이유고요. 특히 시리아에서 미국을 도왔던 쿠르드 민병대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리아 문제는 지금 내전이고요. 크게 보면 정부군과 반군의 싸움인데 이 반군 쪽을 미국이 돕지 않습니까? 그 반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쿠르드 민병대. 이 민병대와 그동안 미국이 굉장히 이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쿠르드 민병대가 정부군과 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줬는데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리면 결국 미군이 미국만의 어떤 이유로 함께 손을 잡고 시리아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함께 이 작전을 펼쳤던 쿠르드 민병대의 손을 일방적으로 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그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면 앞으로 세계에서 미국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철수를 하더라도 철군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타이밍을 가지고 상대방 나와 함께했던
그 상대방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면서 철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쿠르드 민병대가 너무나 어려워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게 이 매티스 국방장관의 얘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프가니스탄, 뭐 예멘, 소말리아 같은 소위 얘기하는 세계의 대표적인 분쟁 지역에서 분쟁 지역에서도 이제 미국이 사실 100% 미군만 가지고 작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면 그런 데서 미군이 볼 때 좀 좋지 않은 세력을 배제하고 그 미국과 같은 편이 될 수 있는 세력과 힘을 합쳐서 작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쿠르드 민병대의 손을 놔버리게 되면 앞으로 세계 분쟁 지역에서 그 미국과 함께 손을 잡는 그런 세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어떤 작전을 펼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세계 분쟁 지역에서 그 나라의 어떤 민병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이런 점은 군 전문가로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 점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시리아에서 철군하는 건 안 됩니다. 반대했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받아들이지 않자 더 이상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사표를 낸 것으로 보이고요.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감축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아프가니스탄 감축 문제 그리고 이 캐러반을 막기 위해서 이 멕시코와 국경 지역에 미군을 배치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매티스 국방장관이 지금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내리는 중요한 결정들 시리아 완전 철군, 아프가니스탄 미군 감축, 캐라반과 관련된 국경지대 미군 배치 등 주요한 문제에 대해서 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국방장관 생각이 엇갈리고 있어요. 엇갈리고 있었다는 맞지 얘기죠.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매티스 국방장관이 얘기하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생각이 맞는 사람과 함께 일할 권리가 있다. 이 얘기하는 게 그만큼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매티스 국방장관의 이 사퇴하는 이유는 충분한 것 같아요. 매티스 국방장관의 소신은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상당히 좀 근거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미국이 이제는 더 이상 세계 경찰이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아프간에서도 지금 감축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러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 생각이 아주 확고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확고한 것 같고요. 이제 그 실행에 옮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 만에, 그러니까 시리아 전면 철군 발표로 충격을 준 지 하루 만에, 글쎄 말이에요. 이 매티스 국방장관이 사인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더 큰 충격파를 던졌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군을 이제 걷어들이겠다. 근데 이제 시리아는 전면 철군이고 아프가니스탄은 전면 철군까지는 아니고 이 상당한 규모로 감축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통신 등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로이터 통신 보도로 보면 익명의 당국자들 말을 인용해서 구체적인 지금 수치까지 보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프가니스탄에 현재 미군이 14,000명이 좀 주둔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수천 명, 대략 한 못해도 7,000명, 반 이상 지금 철군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는데요. 최소한 하여튼 7,000명 이상 복귀시킬 것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이 익명의 당국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익명의 당국자 말을 빌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데 대한 모든 인내심을 지금 잃었다. 이런 지금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군의 병력 복귀가 그러니까 시리아라든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병력 복귀가 내년 1월 중에 시작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펜타곤은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소스를 통해서 이런 보도를 하지만 펜타곤이 공식적으로 이 인터뷰를 응하진 않았다. 이런 점도 좀 밝혔고요. 그러나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소스로 삼은 한 고위 당국자가 있는데 이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쟁 지역에서 빠져나오는 것에 얼마나 진지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세계 경찰이 왜 돼야 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소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쟁 지역마다 미군이 다 가 있어가지고 미군이 다 간섭하고 개입하고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왜 그래야 되느냐.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감축 또 시리아에서의 미군 완전 철군 같은 것도 이제 미국이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의 분쟁에 끼어들 이유가 없다. 그건 그 나라들이 알아서 하게 놔두면 된다. 이런 얘기고 이게 거기에 또 상당한 정도의 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왜 그 돈을 버리면서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나라도 미국한테 감사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는다. 미국은 욕만 먹고 있다. 왜 그런 거라고 욕만 먹느냐, 비판만 받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고 실제로 시리아 철군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주요 공약이었죠. 어제 이 시간에도 다 언급했지만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보면 또 중요한 공약을 또 실행한다. 이런 또 의미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합쳐져서 좀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좀 전 세계에서 미군 철군 정책을 지금 밀어붙이는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그렇다면 주한 미군이 주둔해 있는 한국도 당연히 이제 그렇죠. 신경이 쓰일 수밖에 그렇죠. 없는 네. 상황인데요. 네. 갑자기 미군을 뭐 철수하겠다, 뭐 이런 결정을 내리진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걱정스럽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주한미군도 사실 저렇게 있을 이유가 있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분명히 여기 생각해야 될 것은 주한미군 또 옆에 주일미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의 성격과 중동의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지금 시리아에 파견된 미군의 성격은 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중동 지역 미군은 일시적인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파견된 그런 병력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올 병력이고요.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내전이 발생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테러 조직이 이제 암약하고 이런 부분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파견이라고 한다면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질서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 냉전 시대에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는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집권한 이후로 북한과 비핵화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결정된 건 없지만 아하. 이제 만약에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잘 돼가지고 북한의 핵무기가 다 제거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뭐 주한미군은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의 존재 의미는 좀 중국 견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설사 핵무기를 다 없앤다 하더라도 주한미군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정은도 이해를 한 것으로 북한도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를 뭐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사라지는 상황이 되면 힘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북한이 이건 뭐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만약에 북한이 핵을 없앤 상황에서 미군이 한반도에서 사라지면 북한이 중국한테 먹힐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북한도 미군이 아예 사라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건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인데 어찌됐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주한미군을 그렇게 철수시킨다는 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미국의 대세계 전략과 특히 중국과의 어떤 대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을 어떻게 하든지 굴복시키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좋아할 일을 할 리가 없죠. 주한미군 철수는 중국이 가장 바람하지 않는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주한미군 철수는 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수하지는 않을 텐데 다만 경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미군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은데 그런 차원에서 방위비를 조금 더 내라는 그런 주장은 계속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대한민국을 있어요. 상대로. 그래서 철수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방위비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주둔 비용 인상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뉴욕 타임즈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굉장히 합리적인 인물이고 이 군대 문제에 대한 굉장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특히 주둔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그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사이에서 이렇게 중재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 인물인데 이번에 이제 물러나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제 그런 갈등이 생길 때 과연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인물이 과연 또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후임자가 누가 될지 후임 국방장관이 누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좀 한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사람이 물러난다는 것은 좀 아쉽다. 아쉽다.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영석 기자였습니다.